안녕하세요. 청취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20년을 일했죠. 미래랩스를 창업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화가 등단 50주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칠순을 조용히 넘긴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라요. 50년간 붓을 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세월의 무게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새벽 4시 낡은 화실에서 붓을 잡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몰래 찍은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팔리지 않는 한국화를 고집하시면서도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런 그림으로 어떻게 애를 키우나, 차라리 식당이라도 하지. 하지만 어머니는 붓을 놓지 않으셨어요. 수여가, 엄마는 그림밖에 못 그려. 미안하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미안해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결심했죠.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화가로 만들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저는 비서실장 김 과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 이리 와봐요. 네, 대표님. 극비 프로젝트 하나 맡아줘야겠어요. 다음 달 15일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김 과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회사에서 극비 프로젝트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회사 운명을 바꿀 만한 일에만 붙이는 코드명이죠. 어떤 건가요? 제 어머니 화가 등단 50주년 축하연입니다. 비공개로 진행할 거예요. 김 과장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저는 미리 작성해둔 기획안을 건넸습니다. A사 용지 20장이 넘었어요. 장소 선정부터 참석자 명단, 전시 구성, 식당 구성까지 세세하게 적어놨죠. 이 정도면 되겠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님, 이건 웬만한 기업 행사보다 규모가 큰데요. 당연하죠. 50년이에요, 50년. 우리 회사 역사보다 긴 세월입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평생 화려한 걸 싫어하셨습니다. 전시회 초대장이 와도 슬쩍 집어던지시곤 했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칭찬받는 것도 불편해하셨어요. 그저 조용히 붓만 잡고 싶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어머니의 50년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자리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지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늦었네요. 응, 일이 좀 있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심각한데. 어머니 등단 50주년 축하연 준비하고 있어. 지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거 좋아하실까요? 작년 칠순 때도 조용히 넘기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알아. 하지만 이번은 달라. 달라요? 뭐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마음속에 있는 핏 같은 감정을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걸요. 지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갤러리 한 군데 빌려서 작게 하면 안 돼요? 괜히 규모 키웠다가. 어머니 부담스러워하시면 어쩌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느껴졌어요. 우리 부부는 대부분의 일에서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죠. 지은이는 화려한 걸 좋아했어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유명 갤러리 전시회. 반면 어머니는 평생 낡은 작업복을 입고 사셨습니다. 같은 옷을 기워 입으시면서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딘가 어색했어요. 서로를 존중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보관해둔 그림 한 점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제가 20살 되던 해에 그려주신 작품이었죠. 산과 구름 그리고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려진 한국화였습니다. 수여가, 내가 이 새처럼 높이 날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그림을 건네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들고 미래랩스를 창업했어요.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힘들 때마다 봤죠. 투자자를 못 구해서 밤새 울던 날도,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사과하던 날도 그 그림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있는 건 그 그림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에 대한 보답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미 몇 군데 장소를 알아봐뒀습니다. 한정식집 별실, 미술관 전시 공간, 프라이빗 갤러리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참석자 명단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 예술계 원로 선생님들, 저희 회사 주요 인사들 총 10명 정도로 생각했어요. 너무 많으면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명단을 작성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박준호. 미술계에서는 꽤 유명한 갤러리 대표였죠. 동시에 제 사업의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문화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저희 미래랩스와 같은 분야였어요. 박준호와 저는 과거에 복잡하게 얽힌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어머니 행사에 끼어들면 곤란했죠. 저는 그 이름을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계획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죠. 문득 지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규모 키웠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과한 게 아니에요. 50년의 무게를 담기엔 오히려 부족할지도 모르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쯤 저 딸을 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화실에서 붓을 잡고 계실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요. 어머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의 50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비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김 과장과 함께 첫 번째 장소 탑사에 나섰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는 인사동 쪽 한정식집입니다. 차 안에서 김 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죠. 사진만 봐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직접 가보니 실망스러웠어요. 별실은 작았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을 걸기엔 공간이 부족했죠. 다음 장소로 가죠. 두 번째는 청담동의 프라이빗 갤러리였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한국화와는 어울리지 않았죠. 이것도 아니네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박준호 대표 갤러리는 어떨까요? 위치도 좋고 공간도 넓던데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쪽은 안 됩니다. 왜요? 조건은 완벽한데. 박준호 갤러리는 제 어머니 작품을 담기엔 너무 가볍습니다. 김 과장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느꼈겠죠. 사실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준호와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예술을 상품으로만 봤습니다. 돈이 되는 작가만 취급했죠. 어머니 같은 원로 한국화가는 그의 관심받기였어요. 게다가 최근 들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유명 갤러리스트와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였죠. 그 갤러리스트가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우리는 계속 장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어요.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해하면 안 됐어요. 완벽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날 저녁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찾아뵙곤 했거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냐, 수여가. 어머니는 여전히 화실에 계셨습니다.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아 계셨죠. 70대 초반이신데도 손은 전혀 떨리지 않으셨어요. 뭐 그리세요? 산수화 하나 그리는 중이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분놀림은 느리면서도 정확했어요. 한 획 한 획에 50년의 내공이 담겨 있었죠. 수여가, 요즘 내 눈빛이 이상하더라.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붓을 내려놓지도 않으신 채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꾸미는 눈빛이야. 엄마가 너 키워봐서 아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회사 일로 좀 바쁠 뿐이에요. 사업에 문제 생겼니?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죠. 마치 제 속마음을 다 읽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구석에 쌓인 캠퍼스들, 낡은 이젤.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어머니, 이 그림들 중에 몇 점 빌려가도 될까요? 왜? 회사 사무실에 걸어두려고요.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내 그림이 뭐가 좋다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거라. 저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몰래 대표작 몇 점을 옮겨서 전시 공간을 꾸밀 생각이었습니다. 비공개 전시회를 겸한 축하연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좋은 곳 찾았습니다. 어디죠? 북촌 쪽 한정식집인데요. 별실이 정말 넓습니다. 전시 공간으로도 손색 없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 말이 맞았어요. 한옥 구조를 살린 별실은 넓고 아늑했습니다. 천장도 높아서 어머니 그림을 걸기에 완벽했죠. 여기로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바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별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어디에 어떤 그림을 걸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중앙에는 어머니의 대표작을, 옆 벽에는 초기작들을 배치하면 좋겠더군요. 김 과장, 조명 전문가도 섭외해요. 그림이 제대로 빛나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 최종 확인하고 초대장은 직접 전달할 겁니다. 초대장은 어떤 디자인으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초기 작품 중 하나를 이미지로 쓰세요. 화려하지 않게 단순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보고 밤에는 행사 준비를 했죠. 메뉴 구성, 테이블 배치, 음향 시스템, 심지어 화장실 피품까지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나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IT 사업을 할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일주일 후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준비 80% 완료됐습니다. 좋아요. 나머지는? 어머니 작품 운반이랑 전시 큐레이팅만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어머니 댁 열쇠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저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시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화실에 들어가서 그림들을 살펴봤습니다.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50년의 여정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15점을 골랐습니다. 어머니의 화풍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었죠.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차에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점을 더 가져왔습니다. 제가 20살 때 받았던 그 산수화였어요. 집 서재에 보관하고 있던 거죠. 이 그림을 행사장 중앙에 걸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이어주는 가장 특별한 작품이니까요. 장소로 돌아와서 직접 그림을 배치했습니다. 조명 각도, 높이, 간격까지 세심하게 조정했어요. 몇 시간이 걸렸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완벽해요.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전시회 같은데요. 전시회가 맞죠. 단지 관객이 10명뿐인 거예요. 저는 중앙에 걸린 산수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작은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곧 보여드릴게요. 50년의 당신 인생을요.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에요? 일 때문에 나와 있어. 이 시간에요? 새벽 5시인데. 중요한 일이야.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행사 준비 때문이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알았어.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마침내 계획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전시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놀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혼내실지도 모르죠. 왜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었냐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의 어떤 반응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이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성공한 아들이 어머니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중앙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5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눈꺼풀이 무거웠죠. 지은이가 커피를 내오며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행사 준비하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응, 맞아. 역시 그랬구나. 근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비밀로 하고 싶었어. 어머니한테도 비밀이니까. 지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여보는 항상 그래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아버님 칠순 때 생각나요?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셨는데 여부가 끝까지. 아버지 때랑은 달라.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나 봅니다. 지은이가 움찔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요즘 너무 예민했나 봐.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요.
고마워. 근데 거의 다 끝났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행사였으니까요. 지은이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명품 쇼핑백이었죠. 이거 어머니 드릴까 했는데 어때요? 가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이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는 이런 거 안 쓰셔. 왜요? 좋은 건데. 어머니는 평생 천 가방만 메고 다니셨어. 지은이 얼굴에 서운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작년 생신 때도 제가 준비한 선물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더 좋은 걸로. 지은아,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저는 정성껏 골랐는데.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서 그 낡은 유화를 꺼냈어요. 지은이에게 보여줬죠. 이게 뭔데요? 어머니가 제가 20살 때 그려주신 그림이야. 지은이가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이게 뭐가 특별한데요? 이 그림이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은이도 옆에 앉았고요. 회사 창업할 때 이야기했잖아. 밤새 사무실에서 자고 투자 못 받아서 울고 그랬던 거. 네, 알아요. 그때 이 그림이 옆에 있었어. 사무실 벽에 걸어놨거든.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봤지. 지은이가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림이 예쁘긴 한데. 솔직히 요즘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트렌드가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그림 작가가 유명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가는 우리 어머니야. 아, 그렇구나. 근데 이 그림 가격이 얼마예요? 어머니 그림이 요즘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그림 자체가 아니라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왜요? 투자 가치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은아, 어머니 그림은 투자 상품이 아니야. 지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또 날카로워진 걸 느꼈나 봐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저는 그림을 다시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았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그림이 실제로 얼마나 받아요? 왜? 아니, 50년 동안 그림 그리셨으면 꽤 유명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을 많이 안 파셨어. 팔아도 싸게 파셨고. 왜요? 채값을 받아야지. 어머니는 그림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거든. 지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로 생계를 유지하신 거예요? 미술학원 강사도 하시고 공모전 상금도 받으시고 그랬지. 힘드셨겠네요. 응, 엄청 힘드셨어. 저는 다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그림 그리시던 어머니, 낡은 옷을 입고 시장 가시던 모습, 제학비를 마련하시느라 작품을 헐값에 파시던 기억들이요. 그래서 여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이해 못했네요. 괜찮아. 너도 내 방식대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잖아.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지은이와 어머니는 너무 달랐어요. 지은이는 명품과 갤러리를 좋아했지만 어머니는 평생 낡은 붓 하나면 충분하셨죠.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저는 항상 중간에서 조율해야 했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통역하는 것처럼요. 여보, 행사 때 제가 뭘 입으면 좋을까요? 편한 옷 입어. 화려하지 않게. 알았어요. 그럼 샤넬 트위드 재킷은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화려해. 그냥 단순한 원피스 같은 거. 지은이가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죠.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리허설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는 행사 진행 순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그림을 보시고 모든 동선을 체크했죠. 음향은 어때요? 완벽합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하실 때 마이크 필요하세요? 아니요. 마이크 없이 할게요. 더 진솔하게 들리니까. 저는 중앙에 걸린 산수화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새가 여전히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당신이 제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높이 올려드릴 차례예요. 김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은 행사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는 다시 전시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완벽했어요. 단 하나 빠진 게 없었습니다. 이제 이틀만 기다리면 됐죠. 어머니의 놀라운 표정을 볼 날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또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이틀만 더 참아줘. 금방 끝날 거야.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계획대로 안 되면 어쩌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었죠.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번 행사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요. 행사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벌써 화실에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수여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붓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군요. 너 요즘 눈빛이 이상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숨기는 눈빛이야. 엄마가 너 키워봐서 다 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요. 정말? 사업에 문제 생긴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다시 붓을 들으셨습니다. 캠퍼스에 먹을 찍으시더니 한 획을 그으셨죠. 그럼 됐다. 내가 힘들까봐 걱정됐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림을 바라봤어요. 산과 계곡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은 누구 주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려. 팔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돈을 벌어. 그냥 붓 잡는 게 좋아서 그릴 뿐이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50년 동안 붓을 잡아온 손이었죠. 어머니, 그림 그리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지. 요즘은 눈도 침침하고 손목도 아프고. 그럼 좀 쉬시지 그래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쉬면 죽어. 붓을 놓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림은 삶 자체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저는 화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바닥에 놓인 물감들, 구석에 낡은 이젤. 모든 게 어머니의 인생이었습니다. 수여가,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번엔 붓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지은이랑은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그 애는 좋은 애야. 근데 너랑은 좀 다르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눈치채고 계셨던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는 화려한 걸 좋아하잖니. 너는 그런 거 별로인데. 그래도 잘 맞춰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부부가 똑같을 순 없지.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랑 어떠셨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어머니에게 아픈 주제였거든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너무 일찍 가셨지. 보고 싶으세요? 매일 보고파. 하지만 그림 그릴 때는 괜찮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항상 고생만 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잘 커줘서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틀 후면 어머니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겠다고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김 과장이 최종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참석자 전원 확인했어요? 네, 10명 전원 참석 확정입니다. 좋아요. 식사 메뉴는? 한정식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겨봤습니다. 완벽했어요. 수고했어요, 김 과장. 대표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이 소중하신 건 알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김 과장,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렇군요. 어머니는 평생 제 뒷바라지만 하셨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빛내드릴 차례죠.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대표님. 그날 저녁 지은이가 옷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베이지색 원피스였어요. 단순하고 우아했습니다. 좋네? 딱 어울려. 정말요? 너무 수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완벽해. 지은이가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봤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여보, 행사 끝나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요즘 너무 바빴잖아요. 둘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행사 끝나면 가자.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주도 갈까요?
거기 좋은 리조트 있던데. 그래, 그러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행사 하루 전이었거든요.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장면, 문을 여는 순간, 그림들을 보시는 모습. 모든 게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쩌죠? 혹시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어요. 조명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림마다 빛이 완벽하게 비춰졌어요. 테이블 배치도 점검했습니다.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는 중앙 그림이 잘 보이는 위치였죠. 음향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 가보시죠. 내일이 본 행사잖아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오전 9시에 여기서 봐요. 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앙 그림을 봤습니다. 산수화 속 새가 여전히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봐요. 당신의 50년을 세상에 보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도 됐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드디어 내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죠. 어머니의 예술 인생이 아닌, 저의 사업 성공도 아닌, 오직 어머니를 위한 날이요.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요. 어머니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 사업이 아닌 제 인생 자체를 빛내주신 분이라고요. 당신의 예술 인생을 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한다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은 맑았습니다. 하늘이 정말 파랬죠. 날씨마저 제 편이었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 준비를 다 마친 모습이었어요. 응, 몇 시야? 9시예요. 서두르세요. 저는 빠르게 씻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지은이가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떨리죠? 조금.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잘 될 거예요. 여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의 말이 힘이 됐어요. 고마워. 뭐가요? 저도 설레요. 어머니 놀라실 모습 상상만 해도.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먼저 행사장으로 가서 최종 확인을 할 예정이었죠. 김 과장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손님들은 오후 2시부터 입장 시작합니다. 어머님은 3시에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완벽했습니다. 중앙에 걸린 산수화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양옆 벽에는 어머니의 다른 작품들이 시대순으로 배치돼 있었죠. 테이블은 우아하게 세팅돼 있었습니다. 흰색 테이블보에 은은한 조명, 그리고 중앙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입구 현수막은 지금 거는 중입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현수막을 펼치고 있었어요. 김은경 화가 등단 50주년 기념전. 글씨가 단정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격조 있었죠. 좋아요. 완벽해요. 오후 1시 저는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식사 같이 하자고 할 거야. 속으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어. 일단 모시고 가봐야지. 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냐? 저예요, 어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수여가, 지은이도 왔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랑 식사하러 가시죠. 갑자기? 무슨 날이라도 되냐? 아니에요.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또 뭔가 꾸미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정말 식사만요.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죠. 알았다. 옷이나 갈아입고 나갈게. 10분 후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깨끗한 한복을 입으셨더군요. 어머니 예쁘세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예뻐? 늙었는데.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으셨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 북촌 쪽이요. 북촌? 거긴 왜? 맛있는 한정식집이 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네요, 어머니. 여긴 어디냐? 어머니가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현수막을 보셨죠. 김은경 화가 등단 50주년 기념전.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냐? 어머니 50주년 축하연이에요. 뭐?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현수막 앞에 서서 멍하니 보고 계셨어요. 수여가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도 다른 쪽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명의 손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 예술계 원로 선생님들, 저희 회사 임원들까지요. 어머니는 완전히 얼어붙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등단 50주년 축하드려요. 저는 어머니를 홀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셨어요. 제가 꽉 잡아드렸죠. 중앙 테이블까지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앉으시자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마이크 없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김은경 화가의 등단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는 평생 붓을 놓지 않으신 분입니다. 힘든 시절에도 외로운 시절에도요. 그 50년의 여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죠. 자, 이제 어머니의 작품들을 보시죠. 저는 손님들을 전시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작품들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건 어머니의 초기작입니다. 30대에 그리신 거죠. 와, 터치가 정말 섬세하네요. 예술계 원로 한 분이 감탄하셨습니다. 이쪽은 중기 작품들이고요. 저쪽은 최근작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중간중간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죠.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여가. 이게 꿈이냐?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떨리고 계셨어요. 너 왜 이런 짓을 했니? 어머니 50년이 자랑스러워서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필요해요. 어머니는 이럴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어머니를 중앙 그림 앞으로 모셨습니다. 산수화였죠. 제가 20살 때 받았던 그 그림이요. 어머니가 그림을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저 그림은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림이에요. 내가 갖고 있었구나. 항상 곁에 두고 봤어요. 이 그림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거든요. 어머니가 그림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손을 뻗어 그림을 만지셨어요. 이 그림을 아직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셨습니다. 작게 흐느끼셨죠. 고맙다, 수여가. 정말 고맙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어머니를 위한 날이니까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5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품이 갈수록 깊어지시네요. 어머니는 일일이 인사를 받으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한정식 코스가 나왔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응, 고맙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성공했어요. 응, 다행이야.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웃고 계셨어요.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행복한 미소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빛내드릴게요. 당신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행사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오랜 친구분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시며 웃고 계셨죠. 제가 본 중에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홀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대표님, 정말 성공적이네요. 김 과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응, 다행이야. 어머님 표정 보세요.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홀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초대받지 못했지만 축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크림색 투피스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오세연이었습니다. 제 전 부인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세연 씨가. 왜? 김 과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세연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녀 뒤에 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준호였어요. 그 갤러리 대표요. 안 될 말씀이지만 김은경 선생님 축하연이라는 소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세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더군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들어온 거니까요. 지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 여자 누구예요?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오세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막아야 했어요. 세연 씨, 여긴 비공개 행사예요. 알아요, 수혁 씨. 그래서 더 오고 싶었죠. 오세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전적인 눈빛이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아직 축하 인사도 안 드렸는데요. 그녀는 저를 지나쳐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등단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오세연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세연아, 내가 왜? 어머니의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오세연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언제 가져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박준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말린 현수막 같았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준호가 중앙산수화 옆에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진우 사장 70주년 추모 및 김은경 화가 등단 50주년 기념 특별전.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어머니가 그 현수막을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저건 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해졌어요. 오세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은경 선생님의 50년 예술 인생을 지켜봐 주신 분이 계시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바로 최진우 사장님이에요. 선생님의 남편이자 수혁 씨의 아버님이시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세연 씨,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왜요? 아버님을 기리는 게 잘못인가요? 오세연이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죠. 수혁 씨 어머님의 그림은 팔리지 않아도 아버님의 이름은 팔리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 닥쳐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그 후로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세연이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혁 씨는 성공했어요. 아버님의 보험금 덕분에 대학도 갔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세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갤러리에서 특별 전시를 제안하고 싶어요. 최진우 사장 추모전과 함께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테니까요. 박준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싫다.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예술도 결국 돈이에요. 오세연이 홀을 둘러봤습니다. 이 화려한 행사도 결국 수혁 씨의 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머니, 그림 한 점 팔아서 이런 거 할 수 있었나요? 지은이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봐요. 당장 나가요. 아, 현재 사모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오세연이 지은이를 훑어봤습니다. 무례한 시선이었죠. 전임자로서 충고 하나 할게요. 수혁 씨는 돈은 잘 버는데 현실 감각이 없어요. 예술을 돈으로 바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비 부를 거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세연 앞으로 다가갔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연 씨, 마지막으로 경고해요. 지금 나가세요. 경고요? 수혁 씨, 저는 좋은 제안을 하러 온 건데. 좋은 제안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순수함을 당신의 더러운 상술로 더럽히지 마요. 오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러운 상술이라고요? 수혁 씨, 당신이야말로 돈으로 이 모든 걸 만든 거잖아요. 전혀 달라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당신처럼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결국 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이런 행사도 못하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그 가벼운 성공이 이 50년의 깊이를 알 리 없어요. 오세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깊이요? 수혁 씨, 깊이는 돈이 되나요? 그녀가 어머니의 그림들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그리신 그림들이 제 갤러리 콜렉션 한 점보다 값어치가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거예요.
박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혁 대표 진정하세요. 우리는 선의로 온 겁니다. 선의요? 이게 선의로 보여요? 저는 현수막을 가리켰습니다. 제 아버지를 이용해서 장사하려는 게 선의예요? 이용이 아니라 기념이죠.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들은 그저 화제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들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완벽했던 날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리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혁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지신 것 같았어요. 오세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 제안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는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께 말 걸지 마요. 수혁 씨는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예술도 결국 비즈니스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게 비즈니스겠죠. 사람도, 결혼도,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오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 이혼할 때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수혁 씨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요? 왜요? 불편해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당신은 제게 말했어요. 사업적 가치가 없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오세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달라요? 뭐가요? 제가 가난했던 것밖에 없는데. 수혁 씨 과거 이야기는 그만해요. 박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생님께 좋은 제안을 하러 온 겁니다. 저는 박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 대표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제 어머니 행사에 초대도 안 받고 오시다니. 저는 세연 씨의 동업자로 온 겁니다. 동업자요? 그러니까 같이 장사하러 온 거죠. 장사가 아니라 협업입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들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세요. 오세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혁 씨 감정적으로 굴지 마요. 우리는 어머님께 더 큰 기회를 드리려는 거예요. 기회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런 기회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건 선택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세연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림은 지금 시장에서 거의 팔리지 않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세연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스토리를 입히면 달라져요. 남편을 잃고도 50년간 예술혼을 지킨 화가 이런 식으로요. 입 닥쳐요. 그럼 갤러리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언론도 다르고 컬렉터들도 주목하겠죠. 박준호가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갤러리에서 전속 계약 맺으시면 최소 억 단위 수익 보장해드립니다. 지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합법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세연이 지은이를 봤습니다. 아, 그리고 사모님. 제가 수혁 씨랑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당했어요. 제 친정 식구들한테요. 세연 씨, 지금 당장 나가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수혁 씨가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의 밑바탕에 아버님의 보험금이 있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셨어요. 그만. 제발. 저는 어머니를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오세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뭐가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거잖아요. 오세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수혁 씨, 당신도 결국 돈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저는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 일을 했어요. 당신처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고. 사랑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가는데요? 평생이요. 당신은 모를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오세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짜 사랑이요? 수혁 씨, 당신 지금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요? 네. 어머님 그림은 안 팔려요. 50년을 그려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가 크게 흔들리셨습니다. 세연아. 그만해라. 하지만 오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드리면 달라져요. 돈도 벌고 유명해지실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성공이 뭔가요? 허울뿐인 명성이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 일을 했어요. 당신처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고. 사랑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가는데요? 평생이요. 조작된 가치요?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이에요. 어머니 예술을 마케팅 상품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중앙의 산수화를 가리켰습니다. 저 그림 보여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거예요. 20살 때요. 그래서요? 저는 그 그림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그림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오세연이 그림을 봤습니다. 수혁 씨, 그건 감상적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해요. 시장이요? 당신들의 더러운 시장 말이죠? 박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수혁 대표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심해요? 제 어머니 행사를 망치고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도 약한 거예요. 저는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과장, 경비 불러요. 이 사람들 내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세연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이럴 거예요? 좋은 제안을 거절하시게요? 좋은 제안이 아니라 모욕이에요. 수혁 씨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현실 외면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현실은 제 현실이 아니에요. 경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 밖으로 모셔드려요. 알겠습니다. 오세연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필요 없어요. 영원히 연락 안 할 거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세연과 박준호가 끌려나갔습니다. 홀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중앙의 그림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완벽했던 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색한 인사들이 오갔어요. 모두들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홀은 텅 비었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지은이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중앙의 산수화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움직이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죠.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어머니께 건넸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괜찮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홀 안에는 우리 셋의 숨소리만 들렸죠. 저는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완벽하게 준비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한 달 넘게 준비했죠.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오세연 때문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초대 명단을 더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수혁아. 네, 어머니. 너 오늘 얼마나 준비했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수혁아, 내 마음 안다. 어머니.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행사가 망했잖아요. 망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홀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다운데. 내 그림들이 이렇게 빛나는 걸 처음 봤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수혁아, 50년 동안 그림 그리면서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었어. 어머니.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지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아당기셨습니다. 지은아, 너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너도 수혁이 옆에서 힘이 돼줬잖니? 지은이가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잘 몰랐어요. 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은이가 중앙의 산수화를 봤습니다. 저 그림이요. 처음 봤을 땐 그냥 오래된 그림인 줄만 알았어요. 응. 근데 오늘 여보가 말하는 거 듣고, 그리고 어머니 표정 보고 알았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림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가격이나 유명함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담긴 거요. 어머니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지금 알았으면 됐지.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홀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평온한 고요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수와 앞으로 갔죠. 그림 속 작은 새가 여전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내 20살 생일 때 그려준 거잖니. 이 그림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저는 그림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회사 창업할 때, 망할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이 그림을 봤어요. 그랬구나. 그림 속 새처럼 날고 싶었어요.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수여가, 너는 충분히 날았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너는 이미 높이 날았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머니가 그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생각했어.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저 행복해요, 어머니. 정말? 네. 어머니가 있어서요. 어머니가 다시 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맙다, 수여가. 오늘 정말 고마워.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꽈구.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그림 그리세요. 저는 항상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그래, 그럴게. 지은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홀을 나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의 그림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비록 10명의 관객은 떠났지만 그림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회사로 갔습니다. 김 과장을 불렀어요. 박준호 갤러리 말이야. 네, 대표님. 우리 회사가 준비하던 문화 콘텐츠 사업 있잖아.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준호 쪽 완전히 배제시켜. 협력업체 명단에서도 지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세연 갤러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네트워크에서 차단해.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업적으로 치명타를 가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회사 규모면 충분히 가능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폭스는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하게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냐, 들어와. 어머니는 화실에 계셨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새 그림을 시작하고 계셨어요. 뭐 그리세요? 새 한 마리.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풋끝에서 새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 일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어머니가 붓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수여가, 어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하지만 망쳤잖아요. 아니야. 전혀 안 망했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애썼다는 것.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다시 붓을 들으셨습니다. 세연이가 한 말 중에 맞는 것도 있더라. 네? 내 그림이 안 팔린다는 거. 그건 사실이잖니? 어머니, 그건. 괜찮아. 나는 그림을 팔려고 그린 게 아니니까. 어머니가 캠퍼스에 먹을 찍으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어. 50년 동안. 알아요. 그리고 너 같은 아들을 키웠잖니. 그게 내 최고의 작품이야.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 서로 최고의 작품이구나.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들어가고 있어. 알았어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고마워. 그리고 여보. 응? 사랑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은이가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여보. 응?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알아줘서 고마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여보, 제주도 여행 언제 갈까요? 다음 주는 어때? 좋아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행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산수화를 다시 벽에 걸었어요. 그림 속 새가 여전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처럼 우리 가족도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자고요.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두고 앞으로만 나아가자고요. 창밖의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저 딸을 보고 계실까요? 화실에서 붓을 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평온하게요.
오늘은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50년을 함께 기념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셨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그림 그리시던 오래된 사진이 있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우리 가족과 함께할 내일을요.